순간 성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집중했어요. 지영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뒤편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작은 신발이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뒤를 돌아보며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성당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작은 소녀가 보였어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낡고 허름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울음을 뚝 그치고 천천히 제단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지금은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제단 바로 앞까지 와서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관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 버튼 눌러주신 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성모 성당은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 성당 내부를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오늘은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초등학교 교사 지영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신부 대기실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35의 나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성숙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온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었죠. 지영아, 준비됐니? 어머니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오늘이야말로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날이야. 지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족들 뿐이었죠. 첫 번째 결혼은 겨우 1년 만에 끝났고 그 이후 지영은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네, 어머니. 준비됐어요.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레스의 레이스 장식을 정리하며 지영은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결혼 이후 혼자 지내온 외로운 밤들, 동료 교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들, 모든 것이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성당 밖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지영이 가르치는 학교의 동료 교사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까지 모두들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마을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지영 선생님 정말 예쁘시겠어요. 이제야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민수 씨도 정말 좋은 분이던데요. 하객들의 대화 소리가 성당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이 결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신랑인 민수는 38살의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성격도 온화하고 지영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지영도 민수와 함께라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설레게 했어요. 민수와 처음 만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민수가 먼저 말을 걸어왔었죠. 그는 지영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좋아한다고 했고 지영 역시 민수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성당 안쪽에서는 오르간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웨딩 마치가 성스러운 공간을 가득 채우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숭고하게 만들었죠.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 신부가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성당 입구에 섰습니다. 긴 복도 끝에는 제단이 보였고 그곳에서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지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민수와 함께라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아무도 상처 주지 않을 거고, 나도 누구를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대학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그때의 일들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어요. 지금은 민수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성당의 높은 천장과 화려한 장식들이 이 순간을 더욱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쪽에 앉은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들이 지영에게 쏟아졌죠.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행복하세요. 하객들의 축복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그 모든 시선과 축복을 받으며 천천히 제단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꿈 같았습니다. 제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지영은 민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영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지영의 손을 민수에게 맡기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나란히 제단 앞에 섰습니다. 신부님이 성서를 펼치며 결혼 예식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성당, 축복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두 사람. 지영은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지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지영은 그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신부님이 성서를 펼치며 엄숙한 목소리로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지영과 민수의 거룩한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고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이 신성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영은 민수의 손을 잡고 서 있으면서 마음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결혼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제도로서 신부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지영은 앞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도 지영을 바라보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당 뒤쪽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늦게 온 하객이겠거니 생각했죠. 신부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어요. 이제 신부와 신랑이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랑 민수 씨부터. 민수가 지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려는 순간 성당 뒤쪽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고 결국 성당 전체에 울림이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는 누구 아이지?
왜 우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지영도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신부님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예식을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민수 씨.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순간 성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집중했어요. 지영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성당 뒤편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작은 신발이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뒤를 돌아보며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성당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작은 소녀가 보였어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낡고 허름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원피스는 여러 곳이 헤어져 있었고 색깔도 발에 있었어요. 소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며칠째 제대로 감지 못한 것 같았고 작은 손에는 낡은 곰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 역시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 아이 누구야? 어디서 온 거지? 부모는 어디 있는 거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녀는 울음을 뚝 그치고 천천히 제단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지금은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지영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익은 듯한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가 뭐 하는 거죠? 민수의 어머니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식 중에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부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아가야. 지금은 결혼식이 진행 중이란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하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단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성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갑자기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소녀가 제단 바로 앞까지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성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하객들은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어머나 하는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낯익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어디서 본 듯한 눈빛이었어요. 민수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지영 씨, 저 아이를 아세요? 민수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혼식 중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 아이 부모 당장 나오세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기만 했어요. 설마 진짜 지영 선생님 아이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지영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지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했습니다.
신부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잠시 예식을 중단하고 상황을 정리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소녀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곰 인형을 지영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주신 거예요. 지영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인형은 분명히 자신이 대학 시절에 가지고 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 인형은 이미 오래전에 성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영과 소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어요. 지영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과거의 그림자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그 낡은 곰 인형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대학 시절에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인형이었어요. 갈색 털에 작은 빨간 리본, 그리고 왼쪽 귀에 있는 작은 구멍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지영 씨, 민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 아이가 왜? 하지만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사랑했던 남자 준호와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성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하객들이 이제는 수군거리며 온갖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지영 선생님 아이인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저렇게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니, 어머 세상에. 민수의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건가요? 결혼식 중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민수의 아버지도 일어서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지영 씨 집안에서 뭔가 숨긴 게 있는 건가요? 지영의 부모님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영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아이가 누구인지. 소녀는 여전히 지영 앞에 서서 곰 인형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아예요. 소녀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주신 곰돌이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지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수아. 그 이름은 자신이 대학 시절 준호와 함께 지었던 이름이었어요.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수아라고 부르자고 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반응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영 씨, 설마 정말로? 아니에요. 지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소녀는 지영의 말을 듣고 눈물을 더 많이 흘렸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 수아예요. 엄마 딸이에요. 그때 소녀가 곰 인형의 배 부분을 열었습니다. 인형 안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고 그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편지는 여러 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한 듯 너덜너덜했습니다. 이것도 엄마 거예요. 수아가 편지를 지영에게 내밀었어요. 지영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 편지의 글씨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의 글씨체였어요. 민수가 편지를 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지영이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왜요? 뭐가 적혀 있는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성당 안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험악해졌습니다. 민수 측 친척들은 모두 화가 난 표정이었고 지영 측 친척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게 무슨 조화야? 민수의 삼촌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결혼 직전에 아이가 나타나다니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 아니야? 잠깐만요. 지영의 어머니가 나서며 말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지영이. 그럼 DNA 검사라도 해보자는 말입니까? 민수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결혼을 진행해요? 수아는 어른들이 소리치는 것을 보고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곰 인형을 꼭 안고 지영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신부님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진정하시고 이런 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예식을 중단하고. 중단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완전히 속은 건가요?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수아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니 정말로 준호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눈매가. 엄마. 수아가 다시 한번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찾으라고 했어요. 엄마가 결혼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지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준호의 아버지를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준호는 이미. 지영. 민수가 지영의 어깨를 붙잡으며 흔들었어요. 정확히 말해요. 저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예요? 성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영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수아가 편지를 펼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미안해. 너와의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지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성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양가 부모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성당 안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고 지영의 완벽해 보였던 결혼식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어린 목소리가 성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너와의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부모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언젠가는 꼭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영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준호의 글씨, 준호의 말투,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수아는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을 수아라고 짓자고 했던 거 기억하지? 물처럼 맑고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가 되라고. 지영아, 내가 먼저 떠나게 되어서 미안해. 우리 수아를 부탁해. 성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잃었어요.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이미. 민수는 완전히 경악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에게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다른 남자애.
민수의 어머니가 앞으로 달려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군요. 결혼 전에 이런 중요한 걸 숨기다니. 지영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설마 정말로 그때 그 일이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수아는 어른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무서워했지만 여전히 지영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작은 손으로 지영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다들 왜 화내요? 지영은 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인지. 하지만 수아가 곰 인형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영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대학 시절의 지영과 준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가 지영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까지 선명했어요. 이 사진도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찍은 거라고. 민수는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군요. 정말로 당신 아이였던 거네요. 지영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고 수아의 얼굴에서 준호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미안해요. 지영이 겨우 목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성당 안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웅성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민수의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신부님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하시고 일단 조용히.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바라보며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지영 씨,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숨길 수 있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군요. 지영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민수 씨,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과거는 묻어두고. 과거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가 있다는 게 과거입니까? 이건 현재의 일이에요. 수아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오면 안 됐어요? 그 순간 지영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버린 아이였는데 엄마를 찾아온 것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수아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순간 지영은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준호와 사랑에 빠졌던 일, 예상치 못하게 임신하게 된 일,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가난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현실. 결국 준호와 지영은 아이를 준호의 부모님께 맡기기로 했었어요. 임시로만.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데려오기로 했었는데 그 후 준호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지영은 그 일을 완전히 묻어버리려 했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됐어? 지영이 수아에게 물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지영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이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요? 양가 부모들도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영은 수아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평범한 행복, 안정적인 결혼 생활, 모든 것이 거짓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아이 자신의 딸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성당 밖으로 하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한때 축복으로 가득했던 결혼식장은 이제 파국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지영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영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숨길 수 있었어요? 저와 만나는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지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민수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서는 안 될 일을 숨겼다는 것을. 민수 씨, 저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당신을 믿었던 제가. 민수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우리 아들을 완전히 우롱한 거군요. 혼외 자식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하려고 했다니. 어머니, 지영의 어머니가 나서며 말했어요. 말씀을 조심하세요. 우리 지영이도 조심하라고요? 민수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조심을 해요? 당신네 딸이 우리를 속인 건데. 성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났지만 양가 친척들은 여전히 남아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어른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지영의 드레스 자락을 더 꽉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나쁜 아이예요? 다들 화내는 건 제 때문이에요? 지영은 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무고한 존재는 바로 이 아이였어요. 아니야, 수아야. 지영이 무릎을 꿇고 수아와 눈높이를 맞춰 말했어요.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금 와서 모성애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왜 숨겼어요? 저는 정말로 행복하고 싶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민수 씨와 함께라면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삶이 평범해요? 저를 속이고 결혼해서 얻으려던 게 안정이에요? 민수의 아버지도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애가 나타나서 엄마라고 부르다니. 우리가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신부님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일단 진정하시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진정하라고요? 민수의 삼촌이 소리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결혼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바로 그때 성당 뒤편에서
나이든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단단한 의지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어요. 수아는 그분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남성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영은 그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였어요. 10년 전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분명히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수아야, 여기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수아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오랜만이구나. 지영은 그분을 보고 더욱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수아가 꼭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더구나.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려도 듣지 않았어. 민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왜 갑자기? 준호의 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지영이의 예전 남자친구, 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전 남자친구요? 그럼 그 남자는? 우리 준호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영이와 수아 얘기만 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준호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 준호가 정말. 지영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는 죽기 전에 수아를 꼭 지영이에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정말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럼 수아야. 아빠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민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거든요. 그만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 결혼은 취소입니다. 민수의 어머니도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당연히 취소해요. 이런 거짓말쟁이와 결혼할 수는 없어요. 지영의 부모님은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결혼 반지를 벗어서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이제 끝이에요. 당신과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갖고 싶지 않아요. 성당은 완전한 파국을 맞았습니다. 민수와 그의 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떠났고 하객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아름다웠던 결혼식장은 이제 절망과 혼란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떨어진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평범한 행복, 안정적인 결혼 생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닌 아이와 함께 마주해야 할 현실이 눈앞에 있었어요. 성당이 텅 비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웠던 결혼식장은 이제 꽃잎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폐허가 된 듯 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어진 결혼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금반지가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무의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지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른들이 모두 화를 내며 떠난 후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지영은 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화를 낼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거든요. 준호의 아버지가 천천히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어.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준호도 그랬을 거야. 지영의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수와의 결혼, 안정적인 가정, 평범한 행복,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수아가 곰 인형을 지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엄마 거라고 했어요. 지영은 그 낡은 곰 인형을 받으며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준호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이 곰 인형을 뽑아서 자신에게 선물했던 그날을. 지영아,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 이 인형을 줘야겠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준호. 지영이 인형을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준호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지영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영아, 준호는 마지막까지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이 먼저 떠나게 되어서 미안해했어. 준호는 정말 어떡해. 교통사고였어.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에.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영이와 수아 얘기였어. 꼭 수아를 지영이에게 보내달라고. 지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묻어버리려고 했을 때 준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과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수아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자격이 있어요? 수아가 갑자기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수아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도 어려웠을 거라고. 지영은 수아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수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수아는 엄마를 계속 기다렸어요. 준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사실 수아가 너를 찾고 싶어 한 건 오래됐어. 특히 최근에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하더구나. 마지막으로요? 수아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결혼하면 완전히 새로운 엄마가 되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꼭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지영은 그제야 수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방해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단지 엄마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영아, 이제 정말 어떻게 할 거니?
민수는 완전히 화가 나서 결혼도 취소되고 어머니, 지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그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아 때문에 엄마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수아가 다시 할아버지랑 살게요. 지영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아이가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지영이 수아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 너는 내 딸이야.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결혼, 안정적인 생활, 평범한 행복,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숨기고 속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어요. 지영이 준호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아를 제가 키워도 될까요? 준호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준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야.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지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수아와 함께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성당 안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영은 처음으로 진정한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거짓된 행복 대신 진실된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영의 말을 들은 준호의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며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수아를 키우며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이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준호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은 수아를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요. 수아는 지영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수아랑 같이 살 거예요? 다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질문에 지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수아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널 지켜줄게. 지영의 부모님도 이 대화를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갑자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머니, 지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마음은 고맙지만 수아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거야.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지영이 말했어요. 제가 감당할게요. 바로 그때 성당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민수가 돌아온 건가 싶어 돌아봤지만 들어온 사람은 낯선 남성이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곳에 박준호 씨의 가족분이 계신가요? 준호의 아버지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저는 박준호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일하는 변호사 김상철입니다. 박준호 씨와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준호가 죽은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준호와 관련해서요?
무슨 일인가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박준호 씨가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의 유언장을 맡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을 걸어두셨어요. 특별한 조건이요? 지영 씨와 수아 양이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만 개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조건이 충족되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지영은 완전히 놀랐어요. 준호가 이런 일까지 준비해 두었다니.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변호사가 봉인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지영 씨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수아양 명의로 된 통장입니다. 통장이요? 박준호 씨가 수아양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 두셨습니다. 3년 동안 모인 금액이 상당합니다. 수아양의 양육비와 교육비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놀랐어요. 준호가 그런 일까지.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준호의 친숙한 글씨로 지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읽어봐도 될까요? 지영이 물었어요. 당연히 지영 씨 것입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준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너와 수아가 다시 만났다는 뜻이겠지? 정말 다행이야. 사실 나는 내가 언젠가는 수아를 찾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 너는 자책하고 있을 거야. 수아를 버렸다고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지영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어렸고 상황이 어려웠어. 나도 너만큼이나 책임이 있어. 수아가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괜찮아, 수아야. 계속 읽을게.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는 수아가 태어난 날부터 너를 그리워했어.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비록 내가 그날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너와 수아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준호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지영아, 수아를 잘 부탁해. 수아는 너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수아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분명히 너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준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과 아이만 걱정하고 있었던 그의 사랑이 편지 한 줄 한 줄에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아에게도 전해줘. 아빠는 수아를 정말 사랑하고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야. 지영아, 이제는 정말 행복해야 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사랑해. 편지를 다 읽자 성당 안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어요. 준호의 마지막 사랑이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하시다니. 지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준호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수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수아야. 지영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자. 엄마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게. 수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영을 꼭 안았어요. 마침내 진짜 엄마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영도 비로소 진짜 어머니가 될 용기를 얻었어요. 6개월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수아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모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사진 그리기 숙제가 있어요. 수아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지영이 웃으며 계란 후라이를 수아 앞에 놓았어요. 네. 엄마랑 저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도 그릴 거예요. 지영은 수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아와의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결혼식 이후 지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하지만 지영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와 함께하는 매일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 학교 끝나고 할아버지 댁에 갈 거죠? 수아가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가 수아 보고 싶어 하시거든. 준호의 아버지는 여전히 수아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었어요. 지영이 수아를 데려간 후에도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지영까지 가족이 되면서 더욱 끈끈해졌어요. 지영이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지만 지영의 성실함과 수아의 착한 성격 덕분에 점차 편견이 사라져갔어요. 학교에 도착한 지영은 동료 교사 미경을 만났습니다. 미경은 결혼식 사건 이후에도 지영을 변함없이 대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지영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수아와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언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수아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요.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민수 씨 소식 들었어? 지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며칠 전에 우연히 봤는데 다른 여자분과 함께 있더라고. 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지영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처를 많이 드렸으니까요. 오후에 수아를 데리러 학교에 간 지영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지영을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수아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처음 전학 왔을 때는 말도 잘 안 하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특히 엄마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나 봐요. 지영은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자신도 좋은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아와 함께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는 길, 수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엄마가 저를 싫어할까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수아야, 엄마도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수아가 없었다면 엄마는 계속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거야. 거짓말이요? 응, 엄마는 그동안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 바로 너 말이야. 아버님 댁에 도착하자 준호 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수아와 지영이 함께 오는 날이면 항상 기운이 나셨거든요. 지영아, 수아야, 어서 와라. 할아버지가 수아 좋아하는 호떡 만들어뒀다. 와, 할아버지 최고예요. 수아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처음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여. 네, 아버님. 수아 덕분이에요.
이 아이가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줬어요. 준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뤄졌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영과 수아는 함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수아는 뭐 하고 싶어? 엄마랑 공원에 가서 그네 타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좋아, 그렇게 하자. 수아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수아야,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다음 날 일요일 지영과 수아는 약속대로 동네 공원에 갔습니다. 수아는 그네를 타며 깔깔거리고 웃었고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더 높이 밀어주세요. 너무 높으면 위험해.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영은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엄마, 저기 봐요. 수아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구름이 하트 모양이에요. 지영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로 하트 모양의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말이네. 아빠가 보내주신 건가? 맞아요. 아빠가 우리가 행복하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것도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실을 마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수아와 함께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수아야, 아빠한테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해 드릴까? 네. 아빠, 오늘 엄마랑 공원 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영도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준호야, 약속 지키고 있어. 우리 수아 정말 잘 키울게. 그리고 고마워. 수아를 통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해줘서. 밤이 깊어 수아가 잠든 후 지영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 결혼식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그리고 우리 딸이 함께 만들어갈 거야.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불어왔고 지영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저 수아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지영과 수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두 모녀는 진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낀 점과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